안녕하십니까. 표준TV를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우리 송영찬 교수님을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목소리 까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초대 교수님은 그냥 교수님이 아니라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입니다. 와, 이거 아무나 대통령 표창 받은 거 아닌데 어떤 분야에서 받으신 겁니까? 대통령 표창을 네. 2021년도에 21년도에. 표준 정책과 관련해서 기여한 바가 있다 해가지고 받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부터 이제 출발할까요? 인류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네. 만들어진 아담과 이브가 네. 성경 속에서 나타났죠. 네. 그런 그 원시 시대를 상징하고 그 원시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그 인류의 삶 속에서 문명이라는 것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그 원시 시대 수렵 채집 활동에서 그 이제 농업이라는 것으로 시작한 농업혁명,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석혁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신석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그 공동체가 국가로 발전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원초적 형태의 표준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무게를 잰다든지 땅의 크기를 잰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네. 현재도 중요하거든요. 미터법이나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그 시대부터 나타나게 되고 그 국가가 형성되는 내지는 문명이 형성될 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길이를 잰다거나 무게를 재서 그것을 통일하는 것이 국가가 지속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시황. 저도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진시황이 제일 먼저 그걸 먼저. 네, 진시황이 네. 도량형을 도량형법. 맞아. 도량형을 통일한 게 네. 그 중국에서 표준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그 첫 번째 시초가 되는 거고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무게를 잰다든지 하는 것에서 다 그 통일된 네. 방법을 사용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렇게 그 농업혁명과 더불어서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표준이라는 것은 시작이 됐고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 나라별로 다 표준이 발전을 하게 돼요. 특히 그 땅의 크기를 재는 거나 무게를 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네. 특히 땅의 크기를 재는 게 중요했던 이유는 네. 국가의 그 땅의 크기를 가지고 세금을 걷어야 돼가지고. 일단 세금을 걷기 위한 표준을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 크기를 알아야지만 그쵸. 거기에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진시황 때 그 표준을 정한 것 중에 하나가 무게를 재고 그런 것은 거래를 위해서 시장의 거래를 위해서 상거래를 위해서 표준이 정해진 거고 상거래. 진시황 때는 땅의 크기를 정한 것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표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 시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국 거를 많이 그쵸. 들여다가 초기에 썼는데 네. 신라나 고구려, 백제 모두 다 독립적으로 나라별로 다 달랐군요. 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그 각 신라, 고구려, 백제 크기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지금 나타나지 아주 대략적으로 밖에 안 나타나지만 하여튼 다 틀리게 사용됐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나라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런 어떤 측정 제도, 그 땅에 대한 측정 제도를 형성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세종 때도 그 양전 사업을 계속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시대별로 그 필요성에 의해서 표준이 정해졌었다. 필요성에 의해서 세금 걷기 위한 필요성, 상거래할 때 또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생겼다. 표준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우리 근대적 의미의 표준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표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왜 표준이 필요하게 됐죠? 산업혁명 때는 기계들을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초기에는 네. 증기기관 쓰고 방적기 쓰고 하는데 그런 거 하는 데만 이제 그 기계를 작동을 시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작동되는 기계들을 네. 이제 고치고 그래야 될 거야. 그렇죠. 부품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부품들이 다 다르면 안 되죠. 그 하나의 회사가 만드는 방적기, 두 번째 회사가 만드는 그렇지. 방적기 간에 다 다르면 부품이 틀려버리면 이용이 안 되니까. 호환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전쟁 때 사용하는 총포. 아, 그렇겠네. 총을 이제 그 초기에 만들었는데 총을 만들고 나서 이 부품들이 다 틀리다 보니까 총이 고장나면 쓰지 못하는 거예요. 만들기만 했지. 네, 만들기만 해요.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전쟁도 큰 네. 막 사람 죽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그래서 탄환 문제도 탄환이 동일한 탄환의 크기가 돼야지만 어떤 쪽 이쪽 저쪽 쓸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그 식민지 개척하고 그럴 때 총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총기를 통일을 시키는데 그 전쟁도 쉽게 말하면 표준화 작업에 굉장히 큰 계기가 됐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고 오. 또 한 가지는 산업혁명 이후에 그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게 되잖아요. 식민지 배를 만든단 말이에요. 네. 배가 만들어질 때 배를 그 만드는 과정에 나사를 그쵸. 꼽는다든지 볼트너트. 볼트너트 한다든지 이 나무 거의 그 당시 거의 나무 배니까 그쵸. 나무를 이렇게 끼울 때 네. 그 끼울 때 그 크기라든지 그런 것을 표준화해 놓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후기에 가장 중요하게 그 표준화의 필요성이 나타났던 게 이제 볼티모어에서 불이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볼티모어. 볼티모어에서 불이 났는데 네. 그 불이 워낙 커서 네. 그 주변에 있는 주에서 소방차가 다 왔어요. 아,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 전 네. 주에서 주변에 있는 주에서 그 소방차가 왔는데 이 소방차가 물이 있어야지 그쵸. 불을 끌 거 아닙니까? 아무리 와도 물이 없으면. 근데 이누게 호수 나사 크기가 다 틀린 거예요. 아, 땅 속에 있는 그 호수랑 응. 소방차에 있는 호수가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지 그 물을 뿌릴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주에서 온 소방차의 호스는 다 사용을 못하니까 의미가 없어져. 괜히 왔네. 괜히 온 거. 어머나. 그래서 야 이게 그걸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제 표준의 중요성이 많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볼티모어에 있는 그 화재가 엄청나게 화재가 커가지고 그렇죠. 거의 물로 끄질 못해가지고 많이 불에 탔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다가 네. 이제 점점 그게 강조되기 시작하죠. 그 강조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산업혁명이 고도화되는 게 이제 20세기 초 들어와서 포드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면서 산업혁명이 고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량 생산 체제라는 그쵸. 거 대량 들어보셨죠? 생산. 네. 그러려면 이 인간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작업. 똑같은 작업을 하려면 그 작업의 대상들이 다 표준화가 돼 있어요. 똑같아야 되죠. 똑같은. 그래서 거기에서 그 대량 생산의 기반은 표준에 있었다. 대량 생산의 기본은 표준에 있었다. 그러니까 부품이 모두 다 표준화돼 있어야지만 그 포드 자동차 그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포드 그 자동차에서 하나의 혁명이 그러니까 자동차 대중화의 계기가 됐던 게 포디즘이라고 그러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도입된 건데 포디즘. 네. 그래서 그것이 표준화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그 하나의 제시해준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에서 나온 그런 표두즘이라는 게 사상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오리엔탈리즘 그런 건가요? 포디즘? 이니움이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포디즘은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의 그 변화를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그 공장 생산 시스템 과거에는 증기기관을 사용해도 소량 생산 시스템이었는데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바뀐 게 컨베이어 벨트거든요. 컨베이어 벨트. 그러다 보니까 그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더
표준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 대량 생산하려면 똑같아야지. 빨리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만들어내요. 음, 그래서 우리에게 표준이 그때부터 좀 더 다가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음, 그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는 그래서 표준이 네, 그때부터 굉장히 중요시 됐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전기가 발전이 되고 전기가 그쵸, 전기. 전기가 생산되면서 전기의 그 헤르츠 수 뭐 그래서 전기 용품들과 관련해서 네, 그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모두 다 알아야 되니까, 그쵸. 그리고 그것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표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 전기에서. 네. 어, 그래서 그것도 각 나라마다 또 다르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네. 되잖아요. 전기라는 게. 그래서 그 어, 우리나라 근데 보시면 알겠지, 그 해외여행 다녀보시면 네. 알겠지만 각 나라마다 전기는 다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는 아직도 돼지코를 그거 사가야 돼요. 그 110짜리를. 미국도 사가야 돼요. 아, 미국도 사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지금 그 100볼트대를 사용하는 게 네네네. 그 미국하고 일본은 여전히 100볼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 우리나라 220볼트로 그쵸, 220. 바꿨는데 네. 많은 나라들이 중국이나 많은 나라들이 네, 220볼트나, 네, 네. 그래서 220볼트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고 110볼트를 사용하는 맞아요. 나라들이 있어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그 전기가 오는 헤르츠 수가 또 주파수가 또 네.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주파수가 60헤르츠 쓰는데 50헤르츠가 쓰는 데가 있어요. 나라마다 또 달라요, 예, 그게? 그거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표준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과거에는 굉장히 그것이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자기기에 성능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거의 그냥 그 콘센트만 맞으면 다 그쵸.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호 운영성이라는 용어인데, 상호. 운용성. 아, 상호 운용. 예. 상호 그러니까 틀린 것도 운용성.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운용성.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그 표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나타난 것을 표준을 가지고, 표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그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하는 과정이 표준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표준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것은 뭐 법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그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조율해 가면서. 조율해 가면서 그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일본이요? 왜요? 일본은 네. 그 서쪽하고 동쪽으로 두 개를 나눈다고 그러면 일본을 일본을 동쪽, 서쪽. 관서지방, 관동지방 아, 예, 그러더니 예. 관동하고 관서하고 헤르츠가 틀립니다. 같은 나라에서도요? 예, 동일한 나라인데 100볼트 쓰는 것 같은데 헤르츠가 틀려요. 그래서 이 관동지방에 쓰는 네. 그 전기 제품을 관서지방에 못 씁니다. 아니,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한 1억 명 정도 아니,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게 그 일본의 어떤 시스템 때문에 그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전기라는 그 작동이 그렇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 일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국제적인 교류가 크지 않았던 시기에는 각 나라별로 표준을 정해서 쓰면 돼요. 그쵸? 그리고 옛날에 아, 뭐, 조그만 대가족 제도에 살았을 때는 할아버지가 정해주는데 그게 표준이 돼서 그렇지. 쓰면 되는데, 그렇지. 이게 교역이 많아지고 교류가 많아지면 그 교류를 할 때마다 서로가 그 뭐 객관적인 기준이나 룰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화폐가 발생한 거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표준은 이 작용하는 네트워킹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표준의 중요성은 증대된다. 그러니까 세계화될수록 증대되는 거죠. 우주화되면 더 크겠죠? 아이고, 더 난리네, 그거는 진짜. 네. 우리가 지금 산업혁명기에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4차 산업혁명. 네.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그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을 저는 통틀어서 지식혁명 시대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요. 아, 지식혁명 시대. 예. 그래서 농업혁명 시대는 신석기 시대. 토플러가 얘기했던 전 토플러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토플러는 신석기 혁명이 첫 번째 혁명이었고 두 번째 혁명이 산업혁명으로서 인간의 힘을 강화한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한 그렇게. 것을 그리고 컴퓨터의 개발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것을 제3의 물결이라고 토플러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 맞아요. 이만큼 두꺼운 책.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 지금이 저는 그 정보혁명으로 시작된 지식혁명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지금요? 예, 지금이. 오, 그 초입 단계다. 예, 초입 단계죠. 그래서 이 지식혁명이 되면서 세계가 그러니까는 그 정보혁명이 되면서 세계가 변화했던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세계가 하나로 변해갔던 세계화의 물결이 네. 만들어졌다. 그렇죠. 그러면서 요즘에는 뭐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미중 간에 뭐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이전에 30년은 그 컴퓨터와 인터넷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세계화의 물결에 하나의 지구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로 발전해 나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상호 네트워킹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준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세계가 다 다르면 네. 무역을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무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터넷 뭐 쓰세요? 저요? 인터넷 좋은 거 쓰는데. 아, 어떤 인터넷을? 인터넷 운영체제 뭐 쓰세요? 아, 윈도우 뭐 윈도우 운영체제는 어디서 나온 거죠? 빌 게이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죠. 네. 그 운영체제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맥킨토시. 맥킨토시, 애플이 만든 애플. 네. 애플의 운영체제 네, 네. iOS. 근데 그건 잘 안 쓰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미국은 다 애플이 거의 90%인데, 8, 90%인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게 나라마다 아, 사용하는 그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런데 MS의 그 운영체제가 됐든 애플의 운영체제가 됐든 그걸 가지고 전 세계가 동시에 쓰고 있다. 완전 독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거 하나 쓰고 있고 맞아요. 독점이잖아요. 그 플랫폼에 모든 것이 얹어 있었다. 네. 그러면 그 플랫폼하고 별개로 네. 다른 플랫폼은 그 표준에 맞추지 않고 네. 생존할 방법이 없죠. 워낙 벌써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세계화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준이나 음. 그런 것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플처럼 네. 애플의 스마트폰이 아이폰이죠. 네. 아이폰 써보셨어요? 안 써봤습니다. 너무 저도- 힘들어요. 저 그거 쓰려면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음. 그 충전 단자. 충전 단자도 걔네들은 틀리잖아요. 진짜 C 타입으로 하지. 그래서 그 C 타입으로 바뀐 것도 엄청나게 힘들게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서요. 아니 그거 바뀐 것도 저기 뭐야 그 옛날에 조그만 거 나올 때마다 충전 단자가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환경 문제라는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소비자의 불편 문제 등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뀌어 나오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애플만은 C 타입을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충격적으로 애플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었지만 유럽에서 네. C 타입이 아니면 수입 안 하겠다. 유럽 맞아요. 시장에 그 풀지 않겠다는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네. 애플도 이제 C 타입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항복했어요? 네, 항복했는데 그 이제 걔네들이 장기적으로 C 타입을 계속 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무선 충전으로 갈지. C 타입 나 안 갈래. 그냥 무선으로 가버릴래. C 타입으로 가는 척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싹 무선 충전으로 갈지 그건 뭐 어떻게 될지 우리 걔네들 마음이니까. 기술의 발전이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듯이 우리의 네트워킹의 범위가 전 세계로 퍼져버리면 그 퍼진 영역이 커질수록 표준은 더 필요해진다. 그러네. 그래서 그게 우주로 가게 되면 지금 앨런 머스크가 뭐 하는 사람이죠?
앨런 머스크요? 예. 테슬라 테슬라 만든 사람이 네. 그 스페이스X라는 네, 걸 만들었죠. 스페이스X.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주에다가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쏘고 막 이러고 희한한 거 만든 사람. 인공위성을 무진장 많이 쏘아놨, 몇천 개 쏘아놨을 거 몇백 개인가? 몇천 개인가 제가 숫자 네. 많이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주로 확대되면 우주에서 내리는 그 통신, 네. 주파수하고 국내에서 받는 주파수 상호작용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 몇백 개를 띄워도 의미가 없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주 영역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점하는 사람이 결국 다 먹는 시장 아니에요? 표준은 애플처럼 선점했다고 다 먹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선점해서 먹을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다 먹을 순 없다.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보장은 없다.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MS 운영 체제에서 네. 탐색 시장은 네. 구글이 이겼어요. 그렇죠. 구글이 다 먹었죠. 다 먹었잖아요. 90몇 프로. 탐색 시장 구글이 먹었는데 네. 요즘 챗GPT GPT 나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빙? MS가 챗GPT 그걸 오픈 AI를 샀잖아요. 네. 인수해가지고 얘네들이 빙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구글이 그 성능을 못 쫓아가면 이게 또 주도주의가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주도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네. 언제 그 기술 혁신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챗GPT가 또 다른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챗GPT가 엄청난 새로운 영향을 미칠 때 가장 미칠 영향의 가능성 중에 하나는 그게 새로운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식 정보의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챗GPT에 맞추는 그 API에 맞추는 새로운 플랫폼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앱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게 새로운 선도가 되는 거예요. 주류가 싹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로. 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세계화 내지는 지금 미중 갈등 속에서 이게 단절되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한두 나라의 고립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이외의 나라들은 거의 세계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아주 조그만 표준이다. 센티미터. 네. 아까 측량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네네. 나라마다 달리면 큰일 나죠. 큰일 나잖아요. 다른 나라가 어디나? 전 세계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좀 후진국들은 다를 수도 있지 발전한 않나요? 나라가 틀린데.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미터법을 안 쓰는 나라. 미국은 야드 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야드 쓰고 아직도 자기네들 독자의 네. 파운드 쓰고 무게는 이제 파운드로 맞아요. 쓰고 파운드 쓰잖아요. 야드 지고 마일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 미터법을 만들었어요.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미터법은 영국이 싫다 이거죠. 그래서 사이 안 좋잖아요. 서로. 원래 옛날에서부터 산업혁명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도 있었는데 그랬어요. 더 중요한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미터법을 도입해서 겸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로켓이 네. 올라가다 떨어졌어요. 왜요? 그 떨어진 이유가 네. 거기에 쓰이는 부품 중에 하나가 미터법이고 하나는 나머지는 다 야드법이고 어머나. 그게 통일이 안 돼가지고 부품이 떨어진 거예요. 로켓가 로켓이 떨어져. 그 수천억짜리가 그런 조그만 그 볼트 너트 이런 것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미치고 돌아갔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세계화 때 뭐 그래도 기본에서 그 표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해방되고 나서 네. 그 5.16 군사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그 쿠데타가 일어나는 경제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어쨌든 맞아요.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했는데 정치를 좀 떠나서. 정치 일단 경제 발전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표준이라는 것을 굉장히
쿠데타 군사 정권이 그런 부분을 수출 입국이라는 측면에서 60년대 초에 그런 공업 시험소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시험 인증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시대 때. 예. 그런 것이 어떤 수출 지향적인 국가 발전에서 굉장히 기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준이 그때부터 표준과 인증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5천만을 가진 조그만 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몇 개의 품목들에서는 우리가 넘버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향후에 지금 반도체가 우리의 먹거리라면 지금부터의 먹거리는 2차 전지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에서 이제 2차 전지로 넘어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 반도체는 그냥 그대로 계속 일대 유지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 1등에서 2030년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먹거리가 이제 2차 전지. 2차 전지. 2차 전지가 핫하죠. 2차 전지가 뭔지 아세요? 1차 전지, 2차 전지. 1차 전지는 뭐고 2차 전지? 1차 전지는 건전지. 1차 전지는 거기 맞아요? 쓰고 나면 없애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 1차 전지는 네. 쓰고 나면 버리는 전지. 버리는 거.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충전해서 다시 쓰는 거. 저 처음 알았어요. 1차 전지는 그냥 건전지처럼 한번 쓰고 버리는 거. 그다음 2차 전지는 재활용. 계속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거. 오. 근데 2차 전지구나. 나 처음 알았어요. 2차 전지 배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곳 중에 한 가지가 전기 자동차고 전기 자동차. 네. 또 한 가지는 전기 저장 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전기를 계속 축적하는 거. 저장 장치가 네.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라는 속성이 아까 우리가 전기를 만들면서 네. 20세기 초에 여러 가지 발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맨 최초의 자동차는 전기차였습니다. 예? 휘발유가 아니에요? 네. 전기차가 졌어요. 휘발유차한테 시장 싸움에서 전기차가 맨 처음에 진 거예요. 그래서 휘발유차가 다 되고 전기차는 이제 없어졌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는 그래서 휘발유나 경유차의 문제점 때문에 그것이 이제 탄소 절감 차원에서 없어지고 이제 변화하는 상황에 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2차 전지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3나라밖에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전 세계 한 거 200개 나라 중에 3나라가 만든다. 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맞다. 중국, CTL인가 뭔가. 그래요? 미국에서 못 만들어요? 아직까지는 못 만들어요. 테슬라에서도 못 만들어요? 네, 못 만드는 걸로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요? 난 또 미국이 만들 줄 알았는데. 어쨌든 네. 일정 수준의 생산력을 가진 나라는 3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3나라밖에 없는데 전기차 시장은 중국은 이미 성장을 많이 20-30%까지 성장을 해서 중국은 상당히 대중화를 이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중국 배터리가 생산량이나 모든 측면에서 세계 1등인 것처럼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력이나 그런 측면에서 한국 배터리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들었는데 저장하는 용량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네.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봐야 그건 전문가들한테 요구도 먹을 얘기고.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기술력이 낮다 하는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중국제는 좀 저가 그쵸. 제품들이고 우리는 좀 나은 제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또 생산량이 증대해서 한계를 갖고 기술 개발에서 상당히 한계를 갖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좀 서로 분리되는 상황 속에서 IRA법이라는 미국의 유럽의 어떤 또 다른
규제법이 나타나서 그런 유럽이나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그 세계로 간다고 그러면 네. 남는 게 한국 배터리밖에 없어요. 아, 세 나라 중에서도 예.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대응을 못하는 게 거의 현재까지 보이는 모습이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대응해서 미국에도 공장 짓고 유럽에도 공장 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2030년도가 되면 전 세계 자동차에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입니다. 재개하고 제외하고 전 세계 자동차의 7, 80%는 한국 배터리가 들어갈 거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전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제가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뭐 이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겁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이런 데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데 아까 반도체 말씀을 드렸고 이런 우리가 선도를 치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선두를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세계화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글로벌화 뭐 그래서 글로벌화 하면서 인터넷이나 그래도 표준을 먹은 나라들이 세계를 지배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표준을 지배해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 따라가던 나라에서 그래서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지배하는 나라로 발전해야 되는데 아직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자본 어떤 기업인들이 이 표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아직 좀 미진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부분 그래서 제가 표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이 표준 TV도 네, 지금 출연해서 운영하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이 없는 공기와 마찬가지. 표준은 있는 점인지 모르는 겁니다.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우리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뭘 공기가 중요한지 모르듯이. 오늘 2024년도 2024년도요? 이제 네. ISO ISO. 그 총장이 네. 한국 분이 총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 벌써 정해졌어요? 작년에 이제 정해져가지고 올해는 이제 그 부총장 비슷한 활동을 하시면서 내년부터 이제 총장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 표준에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 위상 지식혁명 시대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자율차, 네. 뭐 로봇, 로봇. 초기 단계 로봇, 뭐 청소하는 거. 청소 로봇, 뭐 그런 것들, 뭐 식당 가니까 요즘 요즘 서빙하는 로봇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챗 GPT, 챗GPT. 뭐 등등의 이제 그것이 아주 초기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아주 초기 단계의 지식혁명 시대예요. 그럼 이게 이제 좀 더 발전하기 시작하면 그 우리가 상상 산업혁명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초기에 17세기, 18세기 사람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죠. 근데 이 그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지식혁명의 변화가 21세기 말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세상이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전기차를 중심으로 움직여 나갈 것으로서 모빌리티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맞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모빌리티가 개인으로 넘어갔지 아니면 공공재로서 넘어갔지는 아직 정책적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또 여러분 드론 택시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UAM이라고. 그 멋있던데요. UAM. 근데 UAM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쓰여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말이 많아요. 위험하다. 뭐 근데 떨어지면 어떡하냐. 2026년에 그 우리가 그거를 실증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오. 근데 그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던 드론의 UAM이 됐던 일반적인 드론이 됐던 이런 것들이 지식혁명에서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것이 상호 운용성 내지는 표준화가 안 이루어지면 전혀 움직여지지 못합니다. 표준화가 안 되면 안 되는군요. 이것도. 그러니까 벤츠가 만드는 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자동차가
서로 움직여지는 센싱의 신호 체계가 틀리면 벤츠가 앞으로 가고 현대차가 뒤에 쫓아갈 때 네. 서로가 신호하면서 내가 먼저 갈게 하고 서로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면 더 이상 발전을 못 하는 거고 계속 사고가 나는 거죠. 드론이 올라가서 뛸 때 네. 드론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나 드론 여기서 나 지나갈 거야. 어느 높이로 지나갈 거야. 그렇지. 그걸 그렇지. 서로가 막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려줄 때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영어로 말하면 이 선생님 못 알아듣잖아요. 뭐 알아들어요? 왜 그러세요? 그렇죠. 못 알아듣죠. 그러면 또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 그런 것들이 표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표준은 언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표준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한글이 한국 사람의 표준이고 미국 사람들의 표준이듯이 이 지식혁명 시대에는 그 표준이 또 그 시대 나름대로 정해져 있고 그 표준이 계속 심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표준이 더 중요시 될까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표준의 중요성 그런 것들이 대두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아마 표준을 아주 굉장히 편하게 느껴본 게 네. 30대 이상의 분들은 버스 카드를 아마 서울에서 처음에 쓰셨던 교통카드요? 교통카드. 네. 교통카드는 서울에서만 썼잖아요. 처음에는. 처음에 서울에만 네.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틀리게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전국에 통일돼서 쓰게 돼. 그게 표준화인 거거든. 표준화와 상호응용성을 확실히. 서로 다 표준이다 하다가 표준은 여기 호환이 안 되고 서로 있다가 표준이 아니고 네. 그냥 자기네 방식대로 만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서울에만 쓰면 돼. 부산에만 쓰면 돼.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부산 사람이 서울에 쓰니까 불편해. 맞아요. 대전 사람이 부산 가니까 불편해. 그럼 이 불편함을 해결하는 게 표준이다. 우리는 솔직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야 이거 잘 만들었네 통일한 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걸 표준화 작업이라는 생각은 못 하죠. 그죠? 그냥 편하게 잘 만들었네 이 작업을 생각을 했다지. 제가 아까 표준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그런 어떤 과정이고 그 결과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 과정.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각 지방자치단체 그 교통카드를 만든 회사들은 다 틀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들을 어떻게 하면 그것이 상호작용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해결하는 데다.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아서 표준화. 가장 좋은 건 아니고 아니에요? 상호 운영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네. 그 IoT 서비스라고 해서 사무도 인터넷 쓰시죠? 네네네네. 그 텔레비전 연결하고, 텔레비전 연결하고, 네. 뭐 전화도 연결하고, 다 그런 거 쓰단 말이에요. 뭐 냉장고랑도 연결하고 막. 그렇게 쓰시잖아요. 네. 써보셨어요? 조금 써봤죠. 텔레비랑 연결하는 근데 정도? LG하고 삼성하고 연계가 잘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걸 상호 운영성이라는 개념으로 그걸 표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상호 운영이라는 표현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해결책을 준다면 그게 표준이야. 표준이나 상호 운영성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더 좋은 게 우리 회사에서는 이게 더 좋아. 저쪽에서는 이게 더 좋아 하고서 서로 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가장 좋게 아니요. 가장 좋게가 아니고 삼성은 잘 만들어 열심히. 네. LG도 열심히 잘 만들어. 네. 근데 맨 마지막 연결만 해줘. 그 연결해주는 표준만 만들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식혁명 시대나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상황에서는 개발이나 발전을 계속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특허에 비해서 표준은 조금 그 발전을 제약하는 어떤
획일화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를 표준화한다 그러면은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아니, 삼성이 됐든 LG 제품이 됐든 이것을 요 수준으로 그냥 획일화시켜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아직까지는 이해를 많이 했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 삼성 거는 삼성전자 그대로. 제품대로 발전을 막 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LG 전자 제품대로 막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거를 서로가 상호 같이 써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나의 그 연결점만 만들어주면 돼. 그게 어렵다 이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 안 한다는 얘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신경 써서 하면 전 세계 어디 가서도 그 상호 운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당부의 말씀, 뭐 한 말씀 딱 하면서 마무리 짓죠. 제가 이런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우리를 좀 더 제대로 인식해야 되겠다. 우리의 현재 수준을 너무들 어떤 면에서는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과소평가. 어떤 면에서는 과대평가하기도 하는데 적정한 우리의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적정한 평가의 기초에서 우리의 국가 발전의 정책 방향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제 기본적인 어떤 그 생각이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현재 지식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로 계속 우리가 진입하고 있어요. 그 진입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진입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몰라. 그런데 거기에 계속 빠져들고 있어요. 10년 전에 스마트폰 보지도 못하던 게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사는 게 그렇죠. 99%의 국민들입니다. 챗 GPT 2월 달에 나왔지만 지금 챗 GPT 가지고 노는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유튜브 안 보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넷플릭스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표준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표준의 역할이나 또 그런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씩 이래도 더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계기로서 제가 그런 말씀을 아주 도입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표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청산 뉴스입니다. 지금 한국과 전 세계는 지식 산업혁명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